네, 앞서 보신 것처럼 전라남도는 풍부한 청정 자원을 바탕으로 미래 발전을 이끌기 위한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전남의 미래 산업과 관련된 현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영록 전라남 도지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지사님 먼저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부터 해주시죠. 예,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자주 못 뵀습니다만은 LG 헬로비전에서 이렇게 우리 도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준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요즘에 도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중단됐던 도민과 대화를 재개를 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합니다만은 우리 도민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앞으로 많이 늘려서 코로나 상황에서 힘들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힘차게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네, 지사님 말씀드리니까 힘이 나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지사님 옆쪽으로 사과나무 한 그루가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서가는 청렴도를 상징을 하는데요. 우리 기관장들이 다 함께 모여서 우리 전라남도의 청렴도를 한껏 높이자 하는 의미에서 이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맺듯이 상큼한 청렴 열매가 많이 풍성하게 열리도록 하는 의미에서 사과나무를 청렴 열매로 이렇게 선정을 했었습니다. 네, 지사님 지금 뭐 경제나 사회 전반에 걸쳐 굉장히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 활성화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전남은 현재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신안에서는 해상풍력 투자 협약식이 열리기도 했고요. 당시에 대통령이 참석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세대 최대 규모죠. 8.2기가와트급 해상풍력인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네, 지난 2월 5일 날 문재인 대통령님을 모시고 서남권 해상풍력 8.2기가와트의 해상풍력을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8.2기가와트의 해상풍력은 세계 최대의 해상풍력이고 지금 현재 영국에서 제일 큰 해상풍력 단지에 비해서 무려 7배나 큰 해상풍력 단지인데요. 저희들은 이제 한국형 뉴딜 정책에 맞추어서 해상풍력이 국가적 과제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한국형 뉴딜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라남도는 이 해상풍력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12만 개 만들어내고 450개 기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제조업보다도 오히려 해상풍력 일자리를 통해서 전남형 상생 일자리를 만들어내자. 그래서 전남형 상생 일자리 선포까지도 함께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재생에너지 그 중에서도 해상풍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가 선도적으로 해상풍력을 이렇게 주도적으로 해 나가면서 이제 풍력 기자재 산업을 함께 이렇게 전라남도에서 먼저 발전시키는 풍력 산업의 산업 생태계를 주도적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되고 나면은 재생에너지도 크게 확충하고 또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전라남도는 이 신안뿐만 아니라 우리 남해안 중심으로 해서 해상풍력 할 수 있는 여건이 좋기 때문에 해상풍력을 하는데요. 다만 이때 항상 우리가 해상풍력 사업자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 도민들 특히 어민들까지 함께 상생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로 해서 우리 잘 사는 행복한 전남을 만드는데 해상풍력이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라남도는 또 올해를 2050 탄소 중립을 실현시키기 위한 원년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좀 줄이겠다는 건데 탄소 중립이라는 단어만 보면 좀 생소하신 도민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탄소를 중립화, 제로로 하는 게 배출과 흡수를 제로로 하는 게 탄소 중립인데요. 탄소 중립 2050 계획을 정부에서도 작년 12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도 가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지역부터 우리 도민의 건강권과 청정 전담을 위해서 2050 탄소 중립 선언을 지난 3월 달에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결국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에 맞춰서 우리가 잘 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28차 COP를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 전남과 경남 12개 시군이 함께 공동으로 유치해서 이런 탄소 중립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을 또 우리 전라남도가 선도해 나가겠다 이런 당찬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인 것 같은데요. 그 일환으로 전라남도는 COP28 유치를 위해서도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안 남중권에 유치해야 하는 당위성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우리 여수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사회 단체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저희들이 COP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왔고요. 그다음에 2012년 여수 세계 엑스포 때 이미 해양과 기후 변화 이런 면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여수 실천 선언을 통해서 그런 면에 주도적으로 우리가 앞장서겠다는 그런 발표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여수 선언을 실천하는 의미에서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COP28 2023년에 열리는 COP28은 개최국으로서는 확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남해안 남중권 여수를 중심으로 한 전남과 경남이 함께 공동 유치한다면은 대국민 화합에 또 이바지하고 하게 되고 앞으로 기후 변화 선도국 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전남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전남의 현안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이른바 한전공대법이 최근에 국회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한전공대의 내년도 개교가 좀 더 가까워진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2022년에 이 학교가 개교를 하게 된다면 전남에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지 그리고 어떤 학교를 좀 육성하실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법이 통과돼서 우리 도민들도 굉장히 기뻐하시고 또 네. 격려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국가 정책 과제로 채택이 됐는데요. 이제 일반 대학이 아닌 이렇게 특수법인 대학으로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어느 대학보다도 더 우리가 국가적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자치단체에서 지원도 가능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한국전력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길에 확실하게 보장받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울산과학의대랄지 광주과학의대처럼 법적인 토대를 확보한 특수법인 대학이 됐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내년 3월 개교할지 또 세계적인 톱 10의 공과대학으로 성장하는데 이제 기반이 확실히 마련됐다 생각하고 이번에 이렇게 통과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국회 이번에 정말 산자의 상임위부터 그리고 법사위 국회 통과까지 많이 노력을 해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송갑석 산자의 간사님이랄지 법을 제안해 주신 신정은 국회의원 그리고 이철규 국민의힘 간사 그리고 법사위에서도 윤호중 법사위원장이랄지 백혜란 간사 또 우리 지역의 소병철 국회의원이 시원한 발언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당대표 전 당대표랄지 또 김태년 원내대표께서도 3월달 처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줘서 그런 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에너지공과대학교 법이 됐기 때문에 3월 개교해서 앞으로 세계적인 탑10 대학으로 만들어 나가고 아울러 이제 대학뿐만 아니라 이 에너지 신산업의 클러스터를 우리가 구축을 하고
한전공대에서 정말 세계적인 신기술을 만들어내면서 네. 이제 에너지 클러스터를 통해서 세계적인 에너지 신산업의 허브로 전라남도가 이렇게 역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한국전력 김종갑 사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띄워주었습니다. 또 산자부 장관께서도 열심히 띄워줬는데 우리 김종갑 사장님과 한국전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한국전력에 대해서도 한국 에너지 공과대학 설립하는데 저희들이 함께 지원합니다. 전라남도가 매년 100억씩에서 1000억을 10년간 지원하고요. 나주시가 아울러서 100억씩에서 1000억을 지원해서 이제 우리 지역에 정말 멋진 공과대학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남의 주요 현안을 놓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최근 보니까요, 주민들의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광역단체장 평가에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이제 도정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이신가요? 예, 방금 그 주민생활 만족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라남도가 22개월째 주민생활 만족도 17개 시도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전에 없던 전례 없는 일인데요. 네. 그만큼 우리 도민들이 전라남도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전라남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임해주고 계신다 생각을 해서 정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도 청정 전남을 지켜주신 것도 우리 도민들께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또 열심히 노력해준 그런 결과물로 생각하고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때문에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특히 소상공인들 삶이 굉장히 팍팍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지역 경제를 살리도록 하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전라남도 미래 전략 산업도 살리면서 아울러서 그동안 관광객이 6,200만까지 이렇게 대폭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 주춤하고 있는데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전남 방문해도 이렇게 추진을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전남이 청정 전남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남에 와서 힐링하고 휴식하면서 체험하고 가족과 함께 이렇게 화학과 또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민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사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